10일 만에 8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는데요. 어떤 종목으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야기할 거는 이제 동양철강부터 해서 획도 파이낸셜까지 10일 동안 매수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거고, 매매 방법도 같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동양철강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동양철강을 매수했던 이유는 상한가 단타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이 종목을 선정할 당시가 7월 2일인데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잘 보니까 7월 1일이네요. 7월 1일 날 어떤 걸 기점으로 매매를 했었냐? 일단은 전날인 6월 30일 날에 이렇게 상한가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시장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간 종목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한번 제가 쓴 글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이야기할 삼육물산이라는 종목으로 해서 그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적었는데요. 일단 이 삼육물산 같은 경우에 매수하기 전날에 미리 매수가를 정해놓습니다. 6,870원에 매수를 하기로 했고, 보시면 그 다음날에 6,870원에 매수가 정확히 됐고요. 그러고 나서 올라갈 때 1차 매도, 2차 매도를 하면서 정리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닥을 어떻게 잡냐라는 걸 좀 보면, 바닥 잡는 첫 번째는 상한가를 간 종목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네프콘에 지금 제가 운영하는 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인데 매일 국내 주식 종목들도 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상한가를 간 종목들을 위주로 올리게 되는,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바닥 대비해서 30%가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한가를 가기 전에 가격이 1,300원이면 여기서 30%가 상승을 해서 상한가가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분명 개인 입장에서는 높은데 이걸 산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상한가를 갔다는 것은 세력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을 매일 테마별로 분류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 놓는데요. 결론은 상한가를 간 종목을 위주로 매매를 한다, 이렇게 분류를 좀 해놓은 편이고, 그래서 바닥 잡기 두 번째, 상한가 다음날 거래대금이 상승한 종목을 보자라는 겁니다. 상한가라는 것은 재밌는 제도입니다. 종목이 예를 들어서 50%가 상승을 하고 싶어도 그 날에는 30%라는 이 상한가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종목이 더 상승할지 말지를 보려면은 상한가가 나온 다음 날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주가가 상한가를 갔다는 것은 차익 실현 구간이 생기는 것인데요. 즉 보유자는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이 크게 빠지지 않고 상한가의 종가를 깨지 않고 거래대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상한가 다음 날에도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높은 구간에서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의 물량을 모두 받아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무슨 이야기냐? 이 상한가를 갔을 때 사람들은 높은 구간에서 매도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상한가 다음 날에 종가가 이런 상한가 종가를 깨지 않고 위에서 버텼다라는 것은, 여기서 매도를 하고 싶었던 사람들의 매도세를 다 잡아주고 주가를 버티게 하는 그런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읽어보면, 즉 매수세랑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나온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매수세 또한 세력이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력이 있는 종목은 하락을 하더라도 반등이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닥 잡기 세 번째, 이제 상승하는 거래량은 많은 게 좋고 하락을 할 때는 거래량이 적은 게 좋습니다. 주식에서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많은 것이 좋고 하락을 할 때는 거래량이 적은 것이 좋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는 이유는 매수를 하려고 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 거고, 그러려면 위에서 물려있던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모두 사줘야 됩니다. 사진을 좀 보면은 이때 이제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이렇게 보면 밑에 터져 있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것은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모두 잡아먹고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3,000원에 A라는 종목을 산 사람입니다. 근데 2년이 지난 현재 가격이 1,000원인데요. 그러다 갑자기 상한가가 연속적으로 상한가를 가면 3,000원까지 갑자기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본전이죠. 이때 개인은 더 이상 이 종목을 들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빨리 정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나오면서 본전가에서 팔고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3,000원에서 판 주식은 막 갑자기 5,000원, 만원이 되면서 다시 고점에서 또 다시 사게 되는데요. 그럼 그때 이제 사게 되면은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물려있는 개인은 본전가에 오면은 팔고 싶어 한다. 아까 거래량 이야기를 하다가 좀 말았는데, 네 번째, 바닥 잡는 방법은 이제 4등분선을 이용해서 매매한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댓글에다가 이 글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올려놨습니다. 한번 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는 매매했던 종목들 하나씩 좀 보고 어떻게 매매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래서 아까와 같이 이렇게 상한가 다음날에 거래대금이 더 터지는 종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분봉으로 가서 보면은 제가 매수했던 타점은 이 1,588원입니다. 이때 이제 이렇게 그 1,588원을 제가 지나고 나서 한 게 아니라 이 날에 미리 정해놨습니다. 이 날 미리 정해놨고, 이거를 좀 보면 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다가 친절하게 전날에 다 올려놓는데요. 이렇게 매수 기준까지 다 적어놓습니다. 매매를 했을 때 한번 손절이 나가면은 원금의 1만 손실을 입도록 세팅을 해놓습니다. 1,588원에 매수를 하기로 했고, 여기 손절가 1,525원 걸어놨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저는 이렇게 4등분선을 이용해서 매매를 좀 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 올라갈 때 1차 매도 하고, 근데 되게 아쉽게 제가 1차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본전가까지 떨어지면은 저는 그 리스크 관리 때문에 본전가까지 오면은 그냥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되게 아쉬운 게 밑으로 하락을 했다가 곧바로 이렇게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약간 상승을 했으면은 여기가 이제 2차 매도 구간인데 아쉽게도 2차 매도를 못하고 여기서 그냥 본전 절반 입출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매매를 잘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또 시간이 지나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거는 뭐 일단 제가 이제 나중에 떨어지면은 뭐 매수할 만한 구간에 오면은 매수를 하겠지. 일단 지금 이야기하는 상한가 단타 매매, 이걸로는 이렇게 좀 수익을 냈고, 그리고 다음은 우리기술입니다. 우리기술은 이 빗각이라는 개념으로 매매를 좀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과대 낙폭주,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매수 이유는 상한가를 간 종목이고 최근 거래대금도 막 5천억 이상 터졌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하락을 할 때는 11선에서 매수를 받기 좋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이때가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 저는 떨어질 때 매수를 한다라고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뭐 키움증권은 아니고 차트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무튼 이런 자리에서 저는 빗각을 이용해서 매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4,295원이고요. 제가 매수하려는 구간이 실제로 여기다가 4,295원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매수를 하기로. 그래서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4,295원 여기입니다. 진짜 정확하게 최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었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서 그 다음날 당일에 바로 여기서 1차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2차 매도하고, 그 다음에 3차 매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종목이 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이런 자리에서 저는 이제 전량
급조를 했는데요. 이때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 자리입니다. 이 11선 보시면 딱 11선에서 아래 꼬리 달고 바로 올라오는 모습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딱 이야기했던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 전날에 선택했던 게 바로 다음날에 매매가 됐던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 기술로 좀 큰 수익을 좀 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육물산입니다. 삼육물산 아까 한번 이야기했는데, 잘 보시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7월 3일날 상한가를 간 모습이고요. 그래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날에 이제 상한가 다음날 거래대금이 이제 500억이 터졌는데 전일 대비해서 10%가 터진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에 이 종목이 떨어질 종목이었으면은 여기서 거래대금이 더 안 터졌다는 겁니다. 근데 더 터졌다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더 올라갈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에서 매수를 해봐야 되는 건데요. 그리고 또 일봉에서 큰 관점으로 보면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하락을 이어가다가 34한가를 갔을까? 이런 것들, 뭐 재료가 있을, 뭐 탈플라스틱 정책 재료로 상승을 했겠지만 왜 이런 식으로 갔을까?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때도 미리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다가 미리 올려놨는데, 이게 최근에 탈플라스틱 정책으로 이제 상승을 했다. 상한가 다음날에 거래대금이 터졌, 음봉이기 때문에 좀 타점을 낮춰서 매매한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에 이제 분봉인데 아침 일찍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하락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매수가랑 손절가를 미리 적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6,870원에 매수를 한다고 해놨습니다. 아까 봤던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매수를 해서 올라갈 때 정리를 했던 그런 방법입니다. 이게 미리 그어놨기 때문에 뭐 지나고 나서 했다라고 하긴 좀 그렇겠죠. 그 다음에 형지글로벌입니다. 이 종목을 매수한 이유는 뜬금없이 갑자기 이 종목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형지글로벌을 아시는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 인맥주라는 걸 알고 있으실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예전에 금양이 뭐 2차전지 배터리랑 관련이 없는 2차전지로 엮어가지고 크게 상승했던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사업으로 엮어서 한번 해먹기 위해서 세력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특히 어제 이제 점 상한가를 갔다라는 겁니다. 이때 점 상한가를 간 그런 모습이었고, 51선 위에서 잘 보시면 또 버티는 중입니다. 이 초록색 선이 51선인데 이 51선 위에서 버티더라라는 거를 이제 매수 이유로 생각을 했는데, 최소한 51선은 지지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으로 매매를 했던 거고요. 손절가를 또 보시면은 4,855원에 매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됐나 한번, 언제 매수가 됐냐, 이 자리에서 매수가 좀 됐고요. 착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가 돼서 여기 올라갈 때 1차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떨어지니까 이 구간에서 본전 입절을 한 종목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매수가 찍고 바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저점이 4,845원인데 매수가가 4,555원이었습니다. 다음 종목은 쿠콘입니다. 쿠콘도 마찬가지로 지역화폐 관련된 그 재료로 상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한가 단타 매매를 했고, 일봉에서 매수하려고 하는 구간이 전고점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예상했고 보고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매수하려고 하는 구간이 뭐 34,000원 이런 자리면은 이렇게 전고점이 있는 구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좀 보면 35,950원에 매수를 한다고 했는데, 쿠콘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매수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좀 약간 이렇게 밀리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아침에는 제가 매도를 못했고요. 여기 1차 매도가가 37,800원인데 이 고가가 이제 8시 시작이라서 저는 NXT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못하고 올라가는 모습에서 오늘 1차 매도를 했습니다. 2차 매도 가격까지는 좀 기다려볼 생각인데 일단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다. 마찬가지로 미리 선정을 다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HS 효성입니다. HS 효성도 아까 말했던 빚값과 그 다음에 과대 낙폭 개념으로 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상장 후에 최전고점이 있습니다. 그 전고점과 최근 상승의 변고점을 이어보면 빚각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 최근 재료는 상법 개정 관련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관련주들이 재료 소매를 했었습니다. 잘 보시면은 이걸 보면서 이야기하면 하락이 나오는 그런 중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고점 구간에서 그리고 이런 변곡점 되는 구간을 선을 그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11선과 21선이 맞닿는 자리에서 매매를 했던 건데, 이거를 차트로 보면은 여기 고점 구간 있죠. 상장했을 때 고점 구간과 이런 변곡점 구간을 선을 이렇게 그어봅니다. 그래서 그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4등분선 비슷하게 해가지고 피보나치를 좀 이용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매수하려고 하는 게 72,400원이거든요. 이거 좀 보면은 이것도 전날에 미리 올린 거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매수가를 72,400원에 매수를 하겠다라고 전날에 미리 작성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 이제 네프콘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매매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흘러갔냐, 결국에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됐고, 그 다음 날에 1차 매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루 좀 쉬었다가 여기서 아쉽게 2차 매도가까지는 올라왔는데 제가 이게 매도를 안 걸어놨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매도를 못했습니다. 일단 좀 떨어지는 상태인데 좀 다시 올라가는 걸 좀 기다려 볼 생각이고, 결국에는 되게 이 손익비가 좋은 자리입니다. 손절을 했을 때는 이만큼의 손절이지만 수익을 냈을 때는 이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헥토 파이낸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헥토 파이낸셜을 보기 전에 제가 매일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이거 코인 바닥 잡기라고 되어 있긴 한데, 국내 주식 종목들도 맨날 이렇게 선정을 해서 올려놓습니다. 맨날 이렇게 올려가지고 실제로 같이 수익을 내고 있고요. 뭐 지금 이것도 보면 같이 수익을 내는 그런 종목이 뭐 매일 이렇게 해서 단타 종목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매매를 할 때 되게 좋은 단 하나의 매매 방법 이런 것들도 네프콘에 올리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이 차트, 제가 예전에 이제 작성을 했던 전자책에 있던 내용들도 조금 넣어놨고, 그 다음에 빚각이란 그런 개념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작성을 해놓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텔레그램도 좀 운영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테마의 대장주를 찾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헥토 파이낸셜을 좀 보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이 종목은 7월 2일 날인가 선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보유를 좀 오래 했던 종목입니다. 일단 이 종목을 선정한 이유는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를 좀 하려고 했던 거고, 일봉에서 2차 상승까지 나온 종목이었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무엇을 봤었냐, 결국에는 여기서 1차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2차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지는 모습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러다가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이런 종목을 반등이 나오기 좋다,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매수하기 좋은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해서 살짝 매수가보다는 더 밀렸거든요. 그래도 손절가가 이 자리인데 여기 손절가를 깨지 않아서 좀 들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정리를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분봉을 좀 보면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고, 근데 매수가보다 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손절가는 여기였습니다. 여기 20,050원이 손절가였는데 여기 깨지 않고 올라가면서 여기서 점점 올라갈 때 이 구간에서 1차 매도를 또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도 아쉽게도 2차 매도를 딱 찍었는데 이게 또 매도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리를 좀 하면은
10일 동안에 뭐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또 수익을 났겠지만 그래도 동일한 그런 매매 방법으로 수익을 좀 냈습니다. 뭐 결국에는 저는 이제 매매 방법은 하나만 있어도 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리스크 관리를 하는 뭐 매수를 어디에서 해가지고 손절을 어디서 할지, 그리고 한번 매매를 했을 때 원금의 손실을 몇 %로 제한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그 무료 칼럼으로 해가지고 뭐 99%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오셔서 꼭 무료니까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